자, 오늘 한 명 안 나왔으니까 영상 좀 찍어두고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지구 시스템. 자, 지구 시스템은 이제 지구의 크게 봐서 5가지 요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권, 그치? 그 다음에 공기, 기권, 그 다음에 바닷물, 물, 수권, 그 다음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생물권, 그 다음에 지구 근처에 있는 우주, 외권, 이렇게 5가지 영역을 우리가 뭐라 그래? 지구 시스템. 그리고 저번 시간에 지권, 기권, 생물권, 외권까지 좀 알아봤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수권을 못했죠. 그래서 오늘 수권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권은 지구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데 이거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는데 지구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물이 무슨 물일까? 가장 많은 물? 바닷물이죠? 바닷물을 이제 해수라고 그러죠, 한자로. 그래서 지구에 있는 물 중에 바닷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바다가 넓잖아, 그치? 그리고 깊이도 엄청 깊죠. 그래서 바닷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는 빙하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그리고 빙하 다음은 지하수. 그 다음에 강과 호수물. 이런 순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닷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바닷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 거야. 바닷물은 깊이에 따라서 수온, 온도가 변하거든. 그래서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온이 변하는 걸로 3군데로 구분을 해줘요. 그 세 군데가 뭐냐면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혼합층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심해층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다를 깊이에 따라서 몇 군데로 구분을 한다고? 3군데. 그래서 요 3군데의 특징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요 3군데의 특징점들이 적혀 있어요. 그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바다가 있어요. 바다의 표면을 뭐라 그러죠? 해수면. 그지? 네, 바다의 표면이 있는데 요걸 이제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래프에서 요 X축을 바닷물의 온도, 수온. 잠깐만 카메라가 여기까지 보이나? 보이나?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미리 연락하고 그래야지 수업 영상을 좀 찍어두니까. 자, 그래서 X축을 수온. 그러면 그래프라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Y축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요거를 바다의 깊이로 하자. 깊이. 옆에서 그래서 삐뚤어졌지. 다시 그립시다. Y축을 깊이. 여기가 해수면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깊어지는 거죠. 깊이의 단위는 미터를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바닷물의 수온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겉에부터 보자. 겉에는 너네 알다시피 이렇게 햇빛이 비쳐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럼 태양 에너지 때문에 수온이 높을까 낮을까? 높을. 그리고 깊은 곳은 이제 햇빛이 잘 못 들어가니까 수온이 어때? 낮아지죠. 근데 이 가장 겉에 부분은 수온이 높으면서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 일정한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혼합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합층. 그리고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햇빛 도달량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적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수온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 구간을 수온 약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곳은 아예 햇빛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수온이 낮아요. 이렇게 수온이 낮은 이 부분을 심해층 이렇게. 그래서 너네 심해층이라고 그러면은 깊은 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수온이 낮은 바다를 심해층이라고 해요. 그럼 요 각 층에 특징점을 좀 적어줄 건데 여기가 칸이 모자라니까 요거 한번 지우고서 읽어볼게. 괜찮아? 네. 감기 걸렸어? 모르겠어요. 또 날씨 추워져가지고 감기 조심하고. 그리고 사진 찍어주는 거 집에 가서 복습 한 번씩 하지? 필기 못한 거나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참고해서 그렇게 풀도록 하세요. 자, 맨 처음에 혼합층부터 한번 보자. 첫 번째, 혼합층. 혼합층은 왜 이름을 혼합층이라고 하냐면은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섞여요. 바람에 의해서 혼합된다 그래서 혼합층 이렇게. 그래서 너네 여기 바다 위 해수면에 바람이 불지. 바람이 불면은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섞인단 말이야. 그치? 섞일 수가 있죠. 그럼 너네 따뜻한 거랑 조금 차가운 거랑 섞여버리면 수온이 어떻게 되지? 똑같아지죠. 너네 찬물하고 따뜻한 물하고 섞었어. 그럼 어떻게 돼? 미지근해지면서 수온이 같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요 맨 밑부분 혼합층은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섞여요. 그래서 위나 아래나 수온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혼합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한 부분이에요. 수온이 일정. 그리고 수온 약층이나 심해층에 비해서 수온이 어때? 높죠. 수온이 왜 높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수온이 높다. 그나마 바닷물이 좀 따뜻하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혼합층의 가장 큰 특징점이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은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섞여서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이 나타나는데, 그럼 만약에 바람이 강한 지역,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에 바람이 강하대. 강하면 바닷물이 더 많이 섞이겠지. 그치? 그러면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지금보다 더 두꺼워지겠지. 바람에 의해서 많이 섞이니까. 그래서 바람이 강한 지역은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이런 또 특징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약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온 약층은 수온이 점점 어떻게 돼? 맞아. 내려갈수록 수온이 점점 낮아지죠. 그죠?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고요. 왜 낮아지지? 태양 에너지로.
그렇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꾸 차가워지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수온 약층은 안정한 층이에요. 왜 안정하냐면은 잘 봐봐. 여기 윗부분은 수온이 그나마 높지.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수온이 어때요? 맞아요. 낮지. 그럼 전에도 계속했듯이 따뜻한 거는 가볍다 그랬어. 그리고 차가운 거는 무겁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뜻한 거는 밀도가 작아서 가벼워서 뜨고, 차가운 거는 밀도가 커서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그럼 얘는 잘 봐봐. 가벼운 게 위에 있고 무거운 게 밑에 있지. 그럼 이거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가벼운 게 위에 있고 무거운 게 밑에 있으면 이게 섞일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 수온 약층은 바닷물이 섞이지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층이에요. 이게 막 움직이면서 섞인다 그러면 불안정한 층들이지. 그래서 안정한 층이라서 위에는 혼합층하고 밑에 있는 심해층에 물질 교환을 차단해버려요. 만약에 수온약층이 불안정해가지고 바닷물이 막 움직여 다녀. 움직여 다니면 혼합층의 물질을 심해층으로 넣어주고, 심해층의 물질을 어떻게? 혼합층에 또 넣을 수가 있지. 근데 얘가 안정해서 거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니까 여기 있던 물질하고 여기 있던 물질이 섞이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온약층에서 꼭 알아볼 거, 안정한 층이라서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심해층 한번 보자. 세 번째 심해층. 심해층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깊은 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온이 어떤 것? 낮은 바다. 수온이 낮은 바다를 심해층이라고 해요.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아예 못 들어가지? 그래서 수온이 다 낮아요. 거의 한 4도 정도 되거든, 4도.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어버리겠지. 그래서 4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계절이나 위도에 상관없이 항상 수온이 낮아. 지금 만약에 위에가 여름이야. 여름이면 아무래도 수온이 약간 높아지겠지. 지금 겨울이야. 수온이 좀 떨어지겠지. 그치? 하지만 여기 깊은 곳은 위에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조건 낮아요. 수온이. 그리고 위도가 뭐지? 위도가 뭐야? 지구에 이렇게 가로선을 위도라고 그러죠. 사회 시간에도 배울 텐데. 얘네 가운데 적도가 위도 몇 도? 0도죠. 그 다음에 북극, 극지방의 위도 90도지. 그래서 이게 올라갈수록 위도가 자꾸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남극도 위도가 몇 도야? 90도지. 이게 내려갈수록 또 위도가 커지는 거. 근데 뭐 북쪽은 노을스 써서 90도 N, 남쪽은 사우스를 쓰니까 90도 S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도 부분은 위도가 낮다 그래서 저위도라고 해요. 여기 북극이나 남극은 위도가 높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고위도라고 하지. 그러면 중간은 당연히 중위도가 될 거고, 그지? 그럼 너는 일반적으로 저위도하고 고위도 중에 바닷물이 어디가 더 따뜻할까? 저위도가 따뜻하지, 더우니까, 그치? 그런데 저위도의 심해층이나 고위도의 심해층이나 요거는 다 깊기 때문에 지금 따뜻한 지역이나 추운 지역이나 여기에 수온에 영향이 있을 거 없죠. 그래서 계절에도 영향을 안 받고
저위도 고위도 위도에도 상관없이 수온이 항상 어떻다? 같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요게 이제 바닷물 해수의 위치마다의 특징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둘 거. 자, 하나 더 뭐를 알아두시면 되냐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아까 비 오더니 또 그쳤네? 날씨가 추워져서 또 눈도 많이 오고 할 텐데. 여기다 쓸게요. 자, 너네 위도별로 지구의 에너지가 불균형해요. 이 E는 에너지 뜻이야. 에너지. 그래서 너네 지구가 있을 때 이 가운데가 위도 몇 도라 그랬니? 0도. 0도. 그 위도가 낮다 그래서 여기를 저위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북극이랑 남극은 위도가 높다 그래서 고위도라 그러죠. 근데 저위도가 어때? 따뜻하죠. 태양에서 햇빛이 어떻게 돼? 수직으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입사량이 많기 때문에 저위도는 따뜻해서 여기가 에너지가 항상 남아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 근데 극지방은 어떻게 돼? 고위도 햇빛이 들어왔을 때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햇빛 입사량이 적으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어때?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추운 거지.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저위도는 계속 뜨거워져야 되고 고위도는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차가워져야 돼. 응? 해가 갈수록. 근데 지구는 이 에너지를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애가 있거든. 지구에서 움직여 다니는 게 뭐가 있니? 구름. 응? 구름 움직여 다니지. 그럼 구름이라는 거는 대기, 공기가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구름이 움직여 다니겠지? 그래서 대기가 움직여요. 공기. 그 다음에 바닷물도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움직여 다니죠. 그 바닷물도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와 바닷물,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공기하고 바닷물이 움직여 다니니까 에너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얘네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대기와 해수에 의해 조금 자세하게 써주면 저위도에 남는 조금 옆으로 쓸 거겠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어떻게 이동시켜주죠? 그치? 이동시켜서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줄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전부는 해소는 못하지만 일부분 해소도 시켜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고위도로 옮겨주죠. 누가 옮겨줘? 대기하고 누구? 해수가 옮겨줘서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한 거를 어떻게 한다? 해소시켜준다. 네? 그래서 위도별로 에너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저번 시간에 다 했으니까 기억나니? 그저께 했잖아. 직권. 네. 그 다음에 기권. 그 다음에 생물권, 외권. 기억하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은 이런 표가 하나 나와요. 영상 안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지키고 있어요? 네.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요. 자, 봅시다. 이번에 보면은 지구 시스템에 상호작용을 해서 상호작용이 뭐니? 상호, 서로 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 표가 나오는데 이 표를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 너네가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게. 뭐 시험 같은 데 잘 나오는 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황사가 발생했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중국 쪽에서 모래바람이나 공해물질이 많이 날라오죠. 보통 이제 뭐 모래바람 같은 공해물질, 뭐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물질도 날라오지만 뭐 모래바람 같은 게 날라올 때 황사가 생긴다고 하거든. 그럼 모래바람이 날라와. 모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땅에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모래가 공기에 의해서 날라오는 거지. 그러면 직권하고 어디가 함께 상호작용한 거냐면은 기권이죠. 그러니까 모래가 공기 속에 포함돼서 바람에 의해서 날라오는 게 황사야. 그래서 황사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겠지, 이제.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뭐 얘기하니? 화석연료가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화석연료거든. 그럼 석탄, 석유가 지구에 왜 생겼을까? 누가 갖다 심어놨니? 이거 왜 생겼니?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옛날에 지질시대 때 살았던 생물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딱딱하게 고체가 되면 석탄이 되고 거기서 나온 액체 성분이 썩으면 석유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 지질시대 중에 고생대 때 지구 전체에 고사리가 엄청 많았거든. 지금도 고사리 있지. 너네 고사리 나물 먹잖아. 근데 지금 있는 고사리하고 그때 고생대 때 있던 고사리하고는 생김새가 좀 달라. 그때 엄청 컸어요, 고사리가. 근데 지구 전체에 엄청 많았는데 걔네들이 땅속에 묻혀서 보통 석탄, 석유가 만들어졌대요. 나중에 배울 거고. 그러면 옛날에 생물들이 묻혀서 땅속에서 석탄, 석유가 된 거지. 그럼 이거는 무슨 권하고 무슨 권이 서로 상호작용한 거니? 직권하고 그렇지. 생물이 묻혀갖고 땅속에 화석 연료가 된 거니까 생물권하고 직권이 서로 상호작용한 거지. 그 다음에 뭐 딴 거 중에 뭐를 해볼까? 뭐 쓰나미가 발생했대요. 쓰나미가 저거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닷물이 높아지는 게 쓰나미거든. 그 지진의 일. 너네 지진은 어디서 발생하니? 땅 직권에서 발생하죠. 네. 그러면 땅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땅이 출렁 흔들렸어. 그럼 그 위에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도 어떻게 돼? 출렁 흔들리겠지, 이제. 그래서 파도가 높아져서 쓰나미, 지진 해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지구 시스템 중에 어떤 권하고 어떤 권이 영향을 준 거야? 그렇지. 땅이 흔들려서 바닷물이 또 흔들린 거니까 직권하고 수권의 영향을 줘.
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책에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 지구의 요소들, 지구 시스템은 다른 영역하고 서로 어떻게 한다?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요 밑에 나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리고 뒤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자, 밑에 뭐 기본 문제 있죠? 몇 문제 있지? 두 문제 있나? 그거는 풀고 넘어가고 먼저 한번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자, 질문이 없으니까 그 다음 장 볼게요. 앞에 뭐 기본 문제니까 그건 괜찮지, 그치? 자, 뒷장에 보면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에 어떤 에너지가 영향을 주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너네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잖아. 지구에 영향 주는 가장 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죠. 태양 꺼지면은 지구의 대부분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없고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에 영향 주는 가장 큰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예요. 얘가 요 밑에 퍼센트가 나왔는데 지구의 거의 99.9%. 지구의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그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직권 배웠잖아.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은 가장 겉에서부터 하면 어떻게 돼? 지각. 그 밑에. 멘트. 외핵, 내핵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지구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자꾸 어떻게 되지? 높아져요. 그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 안에 에너지가 있어. 근데 지구 안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하고는 따로예요. 너는 햇빛이 많이 비친다고 지구 안의 에너지가 더 세질까?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 다음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에 영향을 주거든. 이거 가르쳐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력 에너지라고 있어. 조력 에너지. 너네 중학교 때 조석 현상이라고 배운 적 있었는데. 조석 현상. 조석 현상이 뭐냐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 나가는 썰물. 이거를 조석 현상이라고 해. 밀물 썰물은 알고 있니? 응. 이렇게 입지가 있을 때 바닷물이 들어와. 들어오면 뭐라 그래? 밀물이라 그러죠? 그냥 바닷물이 빠져나가야. 빠져나가는 거는 썰물이라 그러지? 요 밀물 썰물이 생기는 현상을 조석 현상이라고 하고 요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조력 에너지라고 해요. 네? 자,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자. 태양 에너지. 자,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어. 민우는 조금 늦게 와가지고 이걸 못 들었는데 나중에 배울 게 있어요. 너네 태양에서 빛하고 열 에너지가 지금도 계속 방출이 되고 있죠. 예승아, 태양 안에서 에너지가 왜 발생한다 그랬지? 태양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인. 태양 중심부 핵에서 무슨 반응하지? 수소 핵융합 반응한다.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야? 수소가 말 그대로 뭐야? 융합하죠.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뭘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죠. 근데 수소가 결합을 해서 헬륨으로 바뀔 때 질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이 질량 줄어드는 만큼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 기억나니? 네. 니는 이거 나중에 한번 할 거야. 너네 태양은 가스 덩어리예요. 수소하고 헬륨으로 된 가스 덩어리.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하고 헬륨이거든. 걔네들이 가스가 뭉쳐서 태양이라는 별이 탄생한 거고, 그 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뭐가 발생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요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해서 지구로 오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구의 현상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래, 그치? 그래서 뭐 바닷물이 순환한다거나 뭐 공기, 대기가 움직인다거나 식물들이 광합성한다거나 대부분의 현상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현상들을 적어주지 않은 이유는 너무 많아서. 네? 그럼 너네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현상, 조력 에너지에 의한 현상은 적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요거 두 개를 알아두고 얘네 빼고는 나머지는 뭐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럼 요거 볼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말 그대로 지구 안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야. 근데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요거 나중에 너는 2학년 때 지구과학 배울 때 조금 자세하게 배워요. 지구 안이 대부분 다 고체로 돼 있지. 액체도 있어요. 외액은 액체지. 근데 고체 암석 속에 방사성 원소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방사성 원소가 뭐냐면 불안정한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 이렇게 돌 암석들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 원소들이 들어있겠지. 알기인들이, 그치? 그 중에서 어떤 원소? 불안정한 원소. 그럼 이 돌 안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이 방사성 원소, 불안정한 원소들은 자기 자체가 불안정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붕괴를 해요. 붕괴가 뭐야? 쪼개진다는 거지. 그래서 원소가 눈에 안 보이고 조그맣지만 얘가 불안정해. 그래서 지가 스스로 쪼개져요. 붕괴해서 안정한 원소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붕괴할 때 에너지가 나와. 열 에너지가. 그것들이 쌓여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보통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 갔어? 발생 원인 여기 이런 게 써 있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응? 요게 요 말이야. 암석 속에 불안정한 원소가 뽀개질 때, 붕괴할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난다.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은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 땅이 흔들리지. 땅이 흔들린다 그러면 무슨 에너지 때문에 흔들리겠지. 근데 너는 햇빛이 오랫동안 비친다고 땅이 흔들리니? 아니죠. 요거는 지구 안에 쌓여있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화산 터지죠. 화산은 이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 때문에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지. 그 마그마가 어때? 약한 부분을 뚫고서 터져 나오는 게 화산이죠. 이것도 지구예요. 그 다음에 탄의 이동, 다른 말로 하면 뭐 대륙의 이동.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그 집권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구가 있으면 가운데 외핵, 내핵, 핵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겉에 멘틀이 있고 겉에 가장 겉에 지각이 있죠. 근데 이 멘틀을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 다녀요? 움직인다 했죠. 그래서 떠오르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가라앉는 부분.
이 멘틀이 왜 움직일까? 응? 멘틀이 왜 움직일까?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높은 부분은 가벼워서 뜨고 겉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무거워져서 가라앉고 그래서 멘틀이 움직이는 게 멘틀 대류라고 했죠. 멘틀 대류. 멘틀이 움직인다. 네? 그럼 멘틀이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땅덩어리도 어떻게 될까? 이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땅덩어리도 밑에 게 움직이니까 위에 것도 어떻게 되겠냐?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은 올라와서 벌어지잖아, 그렇지? 그럼 그 위에 있는 땅덩어리도 이렇게 벌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은 부딪혀서 하강하니까 그 위에 있는 땅덩어리도 부딪혀요. 근데 이 땅덩어리 중에 요 가장 겉에 있는 지각하고 요 멘틀의 윗부분을 이렇게 합해서 마치 판같이 생겼다 그래서 요거를 판이라고 해요. 판.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야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땅속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화산이 터진다거나 판, 대륙 같은 게 움직인다거나 멘틀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거는 무슨 에너지 때문에? 지구 대륙. 졸려? 조금만 더 하고 잠깐만 쉴게. 네? 아. 그럼 조력 에너지는 뭘 일으키는 에너지라고 했어? 밀물하고 뭐? 썰물. 그래서 조력 에너지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데 이 조석한사 밀물 썰물이 나라별로도 조금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바다마다도 좀 다른데 우리 인천에 있는 인천 앞바다 심하죠.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지고 그러지. 그치? 바다가 낮아가지고. 그럼 조력 에너지 얘는 왜 생길까? 그 밀물 썰물이 왜 생겨? 그렇지. 예승이 말이 맞지. 뭐 때문에? 그렇지.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인력이 뭐야? 끌어당기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지구 주위에 달이 돌지. 공전하고 있잖아. 그치? 또 멀리 또 누가 있어? 태양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달이나 태양이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중력. 끌어당기는 중력. 그럼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의 바닷물도 어떻게 할까? 얘네들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달이나 태양의 이 인력, 중력 때문에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당겨. 끌어당기면 여기는 바닷물이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럼 뭐 밀물이 생기고 이쪽은 바닷물이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럼 뭐 썰물이 생기고 그리고 물은 이렇게 양쪽에 대칭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현상이 있어요. 자세한 거는 또 고2 때 지구과학에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고1 때는 통합과학이 뭐야? 물화생지가 다 접목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간단한 개념들을 배우고 고2 때 가면 이제 물화생지가 각 과목별로 나뉘거든. 그럼 좀 자세하게 배우는 거야. 또 너네가 이제 봐봐. 알아둘 건 뭐야? 지진, 화산, 판의 이동, 뭐 대륙 이동, 멘틀 대륙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 밀물, 썰물 이거는 조력 에너지. 이거 빼고 나머지는 뭐? 태양 에너지 때문에. 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 에너지들이 무슨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지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지? 네. 좀 지겨울 테니까 조금만 잠깐 쉬었다가 물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자, 그 밑에 물의 순환한 거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배울 거는 이제 물의 순환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탄소 순환 이런 게 나오죠. 지구에서 물이나 탄소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순환해요. 순환이 뭐야?
돌고 돈다는 거지? 너네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물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돌고 돌 뿐이야. 그래서 물도 지구에서 순환하는데, 그럼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지 뭐. 아까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에 의한 현상 몇 가지 가르쳐줬잖아. 그거 빼고는 태양 에너지야. 또 오른쪽에 탄소의 순환도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구에서 물이 순환하는데 순환하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생각했을 때 태양 에너지가 공급돼야지 바닷물이 증발하지. 그럼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거기서 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또다시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지. 그럼 물이 순환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조금 자세하게 보는데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뒷장도 한번 가볼래요? 그 뒷장에 가면은 이렇게 수치가 좀 나오거든?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거 찾았니? 찾았어? 네. 자, 공기가 있어요. 대기. 그 다음에 육지가 있어요. 그 다음 바다가 있어요. 공기, 육지, 바다에서 이제 물이 순환하는 거야. 그런데 요 대기나 육지나 바다나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물이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은 같아야 돼요. 만약에 육지를 예를 들자. 물이 들어오는 양이 많아. 나가는 양이 없다. 그럼 육지에 물이 어떨까? 계속 쌓여서 뭐 홍수나고 난리 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유입, 한자로 흐를 유자, 들이자, 흘러서 들어온다 그런 얘기야. 유출, 흘러서 어떻게 된다? 나간다. 그래서 어느 영역이나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의 양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지 지구의 물의 평형을 이루게 되거든. 자연은 평형을 이루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평형이 되는 쪽으로 모든 현상들이 대부분 다 일어나요. 자, 그럼 대기 한번 보자. 너네 대기로 물이 어떻게 하면 들어오니? 여기로. 그 증발해서. 그렇지. 증발하면 되지, 그치? 그럼 바닷물이 어떻게 돼? 바닷물이 증발하면 대기로 물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육지에도 물이 있잖아. 뭐 강물, 호수물 있죠. 그럼 육지의 물도 어떻게 돼? 증발하면은 대기로 들어가겠지, 그치? 다른 거 있을까? 증발밖에 없지. 하늘로 올라가려면. 그래서 대기로 들어오는 물은 바다에서 증발하는 거 하고 또 어디? 육지에서 증발한 물이 대기로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럼 대기에서 빠져나가는 물. 비나 눈이 내리면 빠져나가지, 대기에서. 그치? 그럼 바다로도 어떻게 돼? 비나 눈이 내릴 거고, 비나 눈이 내리는 현상을 강수 현상이라고 해. 그 다음 육지로도 어떻게 돼? 비나 눈이 내리겠지? 그럼 대기 중에 또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대기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바다로 비가 오거나 또 뭐? 육지로 비가 오고. 그치? 다른 건 없잖아. 그럼 요거 두 개의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치로 나오는 거를 한번 보자. 단위는 10의 세제곱 킬로미터 퍼 연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1년에
10의 세제곱이면 1000이죠, 1000. 1000세제곱킬로미터. 엄청 넓은 부피지. 그만큼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 단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1년 동안에 보니까 요거부터 할까? 바다에서 증발하는 게 얼마래? 320. 320이래요. 이게 320. 육지에서 증발하는 게 얼마래? 60. 60이래요. 그럼 더하면 얼마니? 380. 380이죠? 그래서 대기 속에 380이 들어와. 그럼 빠져나가는 것도 380이 돼야 되지? 네. 바다로 비가 얼마 내리는데? 92. 바다 비 284. 284죠? 육지로는 비가 얼마 내리는데? 96.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80. 380이죠? 그래서 대기가 물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육지로 들어오는 물 뭐 있어? 강수. 그래, 육지로 비 내리는 거, 그치? 이거밖에 없어요. 너네 바닷물이 거꾸로 올라올 수 있니? 육지로 못 올라오지. 그 육지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육지에 비나 눈 오는 것밖에 없어. 그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물은 증발하는 거 있죠, 그죠? 육지에서 증발을 하면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겠지. 또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있겠죠. 강을 따라서 또는 뭐 지하수를 따라서. 강 같은 거를 하천수라고 해. 그래서 강물이나 지하수를 따라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아까 육지에 비 오는 게 얼마나 했어? 96. 그리고 육지에서 증발하는 게 아까 얼마나 했어? 60. 그러면 바다로 빠져나가는 건 얼마일까? 36이 돼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빈칸을 만들어 놓고 문제 같은 거 나올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게 36, 그치? 그럼 이제 바다로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이 같아야 돼. 바다에 물이 어떻게 들어오니? 바다로 비가 오면은 물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아까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물 있죠. 그 육지에서 오는 물. 그 다음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물은 증발밖에 없겠지? 그럼 이것도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아까 바다에 비 내리는 게 얼마였어요? 284였고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게 얼마였어? 36이었고 그럼 더하면 얼마니? 320인가? 그러면 만약에 여기 빈칸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20 바다 증발 320 맞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은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너네 1년 동안에 지구 전체적으로 비 오는 양을 강수량이라고 해. 그 다음에 물이 더 증발하죠. 요것도 어때야 되냐면 지구 전체적으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그게 지구에 쌓인 다음에 또 증발을 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강수량이 더 많아, 그러면 지구에 막 홍수 나고 막 바닷물 넘치고 난리 나겠지? 증발량이 너무 많으면 또 가뭄이 들고 또 메마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비 오는 양과 증발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해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 같다라는 거지, 그지? 시거 바다로 이동하는 그런 거는 바다 이동은 똑같잖아. 이동 거잖아. 뭐가? 강수량이랑 증발량.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니까 뭐야? 대기, 육지, 바다 다 포함해서지. 네? 그러니까 육지, 바다 다 포함해서 육지, 바다에 비 오는 양과 또 증발하는 양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확인해 볼까? 지구 전체에서 증발하는 게 바다 증발, 육지 증발 있죠? 이게 얼마였어? 380이었잖아. 그럼 하늘에서 땅으로 비 내리는 거, 바다에 비 내리고 육지에 비 내리고 이것도 얼마였어? 380이지. 이것도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했나? 네. 자, 그래서 선생님 설명한 것들이 거기 책에 적혀 있을 테니까 책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자, 마지막으로 탄소 순환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또 그림이 나오네. 왜 여러 가지 원소 중에 탄소 순환만 나왔냐면은 탄소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거든, 탄소가. 너는 사람 몸도, 이거 저번 시간에 했죠, 생명체. 사람 몸, 생명체들도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다 했잖아. 기억나? 네. 그래서 지구에서 탄소가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탄소 순환이 나오는데, 그럼 지구에서 탄소가 순환되는 에너지도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자, 그림이 좀 복잡해요. 간단하게 나눠서 해줄게요. 기권, 공기압, 대기, 그 다음에 수권, 바다를 포함해서 물이야. 그 다음에 직권, 땅이죠. 그 다음에 생물권, 동물, 식물, 생물이야. 자, 다 했어. 여기 책방 봐. 책에 볼 거 없어. 예승아, 책방 보라고. 거기 볼 거 없다고. 봐봐. 자, 너네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원소 기호가 C죠. 아니? 너네 공기 중에 탄소는 보통 어떤 형태로 들어있을까? 공기 중에 CO2가 뭐니? 이산화탄소. CH4는 뭐니? 메테인.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통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형태로 이 탄소가 들어있어요. 됐니? 근데 이 공기 중에 이 탄소가 생물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면 생물이 이 탄소를 흡수할까? 호흡하면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내뱉잖아. 그치? 그럼 생물이, 너 미리 한 거구나. 그러니까 생물이 호흡하면 어떻게 돼? 호흡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니까 오히려 생물에서 기권으로 나가는 거지. 그치? 이해됐나? 대기 중에 탄소를 어떻게 생물이 흡수할까? 그렇지, 광합성하는 거죠, 식물들이. 보통 식물들이 광합성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데 꼭 식물 아니더라도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식물들이 하지. 그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 어떻게 돼? 니네 광합성 과정 알고 있니? 광합성은 식물이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하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가지고 뭘 만들어? 광합성에서 식물들이 탄소도 생성을 하고, 이거 뭐니? 포도당, 양분을 생성을 하죠. 식물은 너네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같이 못 먹잖아. 그러니까 광합성에서 양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포도당 요거 화학식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6개, 12개, 6개야. 그래서 니네 광합성 한다고 그러면은 산소를 만든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거야. 영양분을 만드는 거야. 유기양분이라고 하는데 영양분을 만들려고 광합성을 해요. 그럼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거꾸로 식물이나 동물이 호흡해요. 호흡은 뭐지? 숨 쉬는 거. 그렇게 하면 초등학생. 호흡이 뭐야 그럼? 산소 마시고. 그래.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그건 중학생. 호흡이 뭐냐면은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영양소를 분해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거든. 보통. 그래서 포도당 같은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호흡이에요. 이게 원래 호흡의 뜻이야. 광합성의 뜻은 식물 몸 안에 양분을 생성하는 게 광합성이고, 호흡은 생물에 있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뭘 만드는 거? 에너지 만드는 거. 그래서 니네도 음식을 먹어서 몸속에 이제 영양소들이 쌓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 몸의 이 세포들이 어떻게 해? 세포 호흡을 하는 거야. 그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세포들이 분해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가 지금 발산이 되고 있으니까 열이 계속 나오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행동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있어도 몸에서 체온 유지하려고 열이 계속 나오지. 그 이 세포들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호흡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안 하고 누워 있어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 배고프지. 왜 영양소를 자꾸 쓰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뭐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네? 그래서 광합성하고 호흡은 중요하니까 뒤에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식물들이 광합성하면 공기 중에 탄소가 생물한테 들어가서 포도당 같은 양분이 되겠죠. 응? 이런 걸 이제 유기양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알아질 게 되게 많은데, 너는 유기물하고 무기물이라는 것도 과학에서 많이 나와요. 유기물, 무기물. 보통 탄소를 많이 기준으로 잡는데, 탄소가 2개 이상 갖고 있는 물질이 유기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탄소가 없거나 1개 정도 갖고 있는 물질을 무기물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포도당. 포도당 같은 영양소는 탄소가 6개나 있지. 그럼 무슨 물? 유기물. 양분이니까 유기양분. 네? 그러면 무기물은? 물은 탄소가 없죠. 그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 있죠. 이런 건 무기물. 그럼 잘 봐. 광합성은 무기물을 합성해서 유기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호흡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거꾸로야, 거꾸로.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탄소가 물 속에 녹을 수가 있어. 녹는 걸 용해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용해도 그런 거 배웠잖아. 녹는 거 용해. 그럼 공기 중에 탄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이라는 게 돼요. 이거 앞에서 예승이는 배웠고 민우는 늦게 들어와서 이거 못 배웠는데 나중에 한번 할 거야. 탄소, 산소가 결합해서 음이온. 음이온, 양이온은 중학교 때 한번 배웠어. 이온이 돼요. 물에 녹아서. 그리고 거꾸로 물 속에 있는 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서 다시 날아가기도 해요. 그 다음 물의 이 탄산이온이 물 속의 양이온하고 결합해서 고체가 돼버리면 땅 속으로 가라앉게 되거든. 그래서 물에 요 녹아있는 탄산이온이 물 속에 뭐 칼슘 이온하고 결합해서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탄산이 포함된 염이다 이렇게. 염은 보통 고체를 얘기해요. 고체. 네? 그래서 물 속에 탄산이온과 칼슘 이온이 결합해서 탄산염이 돼서 땅으로 가라앉죠. 그럼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석회암, 석회석이 성분이 이렇게 돼요. 네? 탄산염은 탄산이 들어있는 고체. 네? 그리고 얘가 다시 또 물에 녹을 수도 있겠지. 석회암은 물에 되게 잘 녹거든. 다시 녹으면 어떻게 돼? 녹는 건 아까 용해한다 그랬죠? 녹아서 다시 탄산이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생물에 있던
있던 탄소가 땅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어떻게 들어올까? 얘네가 생물이 죽으면 죽은 시체를 뭐라 그래? 사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죽은 시체가 오랫동안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썩으면 화석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뭐라고? 석탄석유 같은 거, 그치? 석탄석유도 탄소, 수소 같은 것들이 결합하고 있는 게 석탄석유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아까 얘기했죠. 뭐 식물 같은 거나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묻혀서 오랜 세월 동안에 땅 속에 이제 뭐 석탄이나 석유도 남아있는. 네? 그 다음 땅 속에 있던 이 탄소가 또 공기 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화산 가스가 생기거든? 그럼 땅 속에 있는 이 탄소가 어떻게 될까? 가스 성분으로 날아가죠. 네? 그리고 사람이 공장 같은 데서 화석연료를 어떻게 해? 연소해서 쓰죠. 얘네 석탄석유로 캐가지고 사람들이 불태워서 쓰잖아. 그치? 그럼 또다시 어떻게 해? 공기 중으로 공해물질로 날아가겠지.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구의 탄소들이 순환을 해요. 응? 순환을 하고 일단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은 식물들이 광합성 해 못해? 못해요. 못하지. 그럼 여기 탄소가 여기로 못 가지. 그럼 생물이 살 수 없지. 그럼 생물이 살 수 없으면 화석연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끄다 보면 순환 고리가 끊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태양입니다. 어디다가 빈칸 메꿔도 할 수 있겠니? 선생님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탄소가 기권, 생물권, 수권, 직권 중에 어디에 탄소가 제일 많냐면 직권에 가장 많아요. 직권에 여기가 탄소가 가장 많다. 직권에. 직권 중에서도 이거 석회암 형태로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석회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탄소 순환은 이렇게 하고요. 여기 숫자들이 나왔는데 숫자는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지. 네? 외우는 거 아니고 이것도 아까 물의 순환 같이 어떻게 하면 돼? 대기로 들어오는 거하고 빠져나가는 게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만약에 빈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들어오는 거하고 빠져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숫자 계산하면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또 숫자가 나왔네, 그치? 대기 얼마 있다 막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태저감이 엄청 많지. 태저감이 이거야, 석회야. 태저감이 뭐야? 태적이 뭐야? 쌓인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탄산이온이 침전, 땅 속에 쌓여가지고 태저감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태저감의 종류 중에 석회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고요. 거기 책에 줄줄이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거 바탕으로 해서 시간이 9시가 넘었으니까 사진 찍고 벌써 잠깐만. 그거 바탕으로 해서 어디냐? 이거 뒷장으로 넘겼구나, 선생님. 그 밑에 있는 문제 있죠? 밑에 있는 문제 해오시고 그럼 숫자 어디까지 해야 되니? 저번 시간 이번 시간 다 공부했으니까 몇 쪽이야? 101쪽. 101쪽까지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중에 모르겠는 거는 체크해서 가져오세요. 고생했어요. 여기까지.